아, 오늘은 반려견 훈육에 대한 조금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을 훈육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반려견을 어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훈육을 하나요?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훈육을 하는 이유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마 그 많은 이유들은 모두 반려견의 그 행동, 특정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굳이 행하지 않길 바라는 행동을 반려견이 하게 되면 우리는 반려견이 앞으로는 그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길 바라며 반려견에게 훈육을 행하죠. 이때 이 훈육의 방법으로는 단순히 반려견에게 불편함을 줄 만한 행동, 페트병이나 돌돌 만 신문지로 바닥을 내려치는 행동, 또는 큰 소리를 쳐서 반려견을 놀라게 하는 행동, 큰 물건을 휘둘러서 반려견을 주춤, 주눅들게 하는 행동, 보호자나 가족들과 분리된 공간에 반려견을 이동시켜서 일정 시간 동안 반려견이 불안감을 느끼게 만드는 행동, 또는 물리적으로 반려견을 억압하거나 통증을 주는 행동까지 훈육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주로 반려견에게 과격해 보이는 훈육이나 통증을 주는 훈육보다는 그냥 불편함을 주는 훈육,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훈육 정도만을 비교적 흔하게 행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반려견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꼭 이런 훈육이라는 걸 행해야만 하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진 않아요. 제가 이미 다른 영상들에서도 언급했지만 반려견을 훈육하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반려견의 본능이나 습성을 충분히 존중하는 반려견을 위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거기다 반려견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먹이 같은 이런 강화물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반려견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거나 새로운 교육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긍정 강화 트레이닝 또는 비강압식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미국에는 이 긍정 강화 트레이닝에 대한 전문성을 가르치는 KPA, 캐런 프라이어 아카데미라는 기관이 존재합니다. 이 긍정 강화 트레이닝이라는 건 전문적인 기관에서 이 교육 과정을 거친 트레이너 분들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도 이 KPA 기관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프로페셔널 긍정 강화 트레이너 분들이 존재하고 심지어 이 훌륭한 국내 전문가 분들의 노력으로 최근에는 이 KPA의 강좌 일부가 한국어 버전으로 제작되고 제공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트레이너를 통해서 긍정 강화 트레이닝을 받고자 한다면 이 KPA 프로페셔널 인증을 받은 전문가 분들께 교육을 받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혹시 긍정 강화 트레이닝을 직접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포털 사이트에 KPA 또는 캐런 프라이어 아카데미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훈육을 하지 않으면서도 반려견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거나 교육하고자 하는 행동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반려견의 긍정적 감정을 최우선시하면서 동시에 부정적 감정의 유발을 최소화하는 형태의 교육은 많은 보호자분들께 현실적인 공감을 얻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려견을 때리거나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거나 큰 정신적 충격을 입히는 것만 아니라면 사람이든 개든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훈육을 행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진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이죠.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미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 보니 저도 이미 예전에 훈육에 대한 기왕 훈육을 할 거라면 참고하면 좋은 내용의 영상을 두세 차례 정도 업로드를 했었죠. 자, 그러니까 훈육을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해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훈육을 안 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건 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설득이라는 것 자체도 어렵기도 하고요.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보호자분들 중에서도 훈육을 아예 하지 않는 반려생활을 생각만 해도 약간 머리가 지끈지끈해지는 그런 보호자분들이 분명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훈육을 아예 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런데 훈육에도 참고해야 할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보호자님들께 이야기해드리는 반려견을 훈육할 때 참고해야 하는, 이건 꼭 신경 써야 한다 라고 강조하는 포인트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하나, 내 감정을 쏟아내기 위한 훈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반려견에게 할 훈육이 반려견의 행동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작용할까 라는 걸 고민하며 행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내가 지금 우리 반려견에게 훈육을 하는 게 혹시 내 안에 있는 화를 쏟아내기 위해서, 비효율적으로 그냥 내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우리 반려견에게 훈육을 했을 때 정말 이 훈육의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해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하게 과격한 훈육을 하지 않게 될 수 있고, 감정을 쏟아붓는 비효율적인 훈육을 하지 않게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반려견의 보호자에 대한 신뢰에 흠집이 나는 걸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훈육에만 의존해선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행동에 명분을 찾고 행동하곤 합니다. 명분이 있어야 내가 한 행동이 정당하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이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려견 훈육에도 바로 이 명분이 필요합니다. 자, 훈육의 명분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올바른 관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배변 실수를 해서 보호자가 반려견을 훈육하려고 한다면 이 배변 실수에 대한 훈육의 명분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실외 배변을 하게 해주는 관리를 통해 이 명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만약 누군가가 보호자님께 우리 반려견은 배변 실수를 너무 많이 해 라고 했을 때 보호자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산책은 잘 시켜주고 있어? 라고 되물었더니 산책? 일주일에 2~3번 정도 시키고 있지 라고 한다면 보호자님은 뭐라고 하실 건가요? 당신이 산책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으니까 배변 실수를 하는 거지 라고 할 겁니다. 바로 이게 명분의 중요성이에요. 내가 우리 반려견의 문제 행동을 억제시키고 그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관리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 올바른 관리가 함께 병행되지 않는 훈육은 그냥 학대입니다. 밑에 구멍이 나 있는 병에 물을 채우고자 할 때 물이 채워지지 않고 밑에 구멍으로 물이 새게 될 때 우리는 구멍이 나 있네? 라며 그 구멍을 막으려고 하죠. 올바른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서 훈육으로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건 구멍이 나 있는 병에 물을 채우면서 왜 물이 안 채워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 셋. 올바른 행동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는 반려견 보호자라는 위치에서 우리 반려견을 양육하죠. 이 양육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반려견을 우리가 주도해서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아직 잘 모르는 자녀에게 예절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처럼 보호자는 반려견에게 무엇이든 가르쳐줘야 합니다. 가르쳐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반려견의 산책을 잘 시킴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려견이 실내에서 배변 실수를 한다면 우리는 반려견에게 배변 패드나 배변판을 밟고 대소변을 누는 행위를 가르쳐줘야 해요. 그래야 우리 반려견이 쉬를 잘못했을 때 보호자에게 훈육을 받음으로써 쉬를 아무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쉬를 아무데나 하는 행동 대신에 우리 보호자가 지금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하얀 판 위에 쉬를 하는 행동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바람직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만약 이 답을 알려주는 올바른 행동을 가르치는 과정이 생략되게 되면 우리 반려견은 스스로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면서 어떤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인지를 알아내야 해요. 쉬를 소파에 싸는 게 바람직한 행동인가? 보호자가 혼내네? 이건 아닌가 보다. 그럼 쉬를 현관에 싸는 게 바람직한 행동인가? 또 혼내네? 이것도 아닌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칫 반려견은 대체 그럼 난 어디에서 쉬를 보고 응가를 하라는 거야? 설마 우리 보호자는 지금 나에게 쉬나 응가를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이런 끔찍한 결론에 도달해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올바른 행동을 가르쳐주는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훈육만 하는 보호자로 인해 집에서 배변을 아예 하지 않는 반려견이 있고 참다가 어쩔 수 없이 집안의 소변이나 대변을 보게 된 반려견이 보호자에게 들켜서 혼이 나기 전에 자신의 소변을 치우기 위해 자기 소변을 핥아먹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자신의 대변을 먹어치우는 행동을 하는 반려견들도 있죠. 보통 훈육을 하는 보호자들은 이 세 번째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반려견에게 그냥 알아서 눈치껏 잘해 라는 태도만 보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보호자님들께 꼭 강조를 하는 겁니다. 훈육은 절대 나의 감정을 쏟아내며 반려견이 나를 무서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저희 두부에게 그런 식으로 훈육을 했다가 지금은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훈육은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그냥 제 눈치를 더 보게 만들려고 말도 안 되는 훈육을 한 거죠. 여러분들은 훈육을 하시더라도 저처럼 후회하는 훈육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훈육을 아예 안 하진 못하더라도 분명 노력한다면 그래도 더 효과적인 훈육을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반려견의 훈육은 반려견의 습성과 본능을 존중하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훈육이 학대가 되지 않게끔 적절한 명분을 찾고 보호자라는 위치에 걸맞게 교육을 실천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